안녕하십니까. 애동닥터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9페이지 연력학 용어 정리, 밀도, 비중, 비체적,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원자량, 분자량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자와 분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교재를 잠깐 접어두고 설명 한번 들어보고 교재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원자라는 거는, 자, 원자 해서 나옵니다. 원자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의 최소 단위 질량, 최소 단위의 질량이에요. 그게 즉 뭐예요? 이 원자 고유의 질량이 있을 거예요. 질량 몇 그램이냐. 그래서 이 세포 하나의 질량, 그게 원자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물질의 최소한의 단위, 최소한의 무게, 그냥 세포 한 개를 원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는 당연히 고유의 질량이 존재하니까 원자량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화학식으로 쓰자면은 엄청나게 많은 화학식이 있지만 우리가 딱 공존행동에서 필요한 원자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왜? 나머지를 알아버리면 머리 터지거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존행동에서 필요한 원자는, 자, 총 4가지입니다. 총 4가지. 그래서 탄소 성분, 그 다음 산소, 질소, 수소,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 원자량은 어떻게 되냐. 탄소 같은 경우는 12, 요거를 g이라 하겠죠. 그 다음 산소 같은 경우는 16g, 그 다음 질소 같은 경우는 14g, 그 다음 수소 같은 경우는 1g 해서, 다른 거는 다 몰라야 되는데 적어도 요거 4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꼭. 솔직히 지금 와서 뭐 위험물 기능사 공부하신다, 뭐 산업기사 공부하신다 하면은 제가 그냥 가서 원소 주기율표 외우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만큼 필요한 그 화학식이 많거든요. 위험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기율표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뭐 수엘, 리뵴, 탄진산, 플랜, 아말겔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죠? 공존행동 한단 말이에요, 공존행동.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원자는 요렇게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그리고 요 4가지를 조합해서 분자량을 구하는 겁니다. 요 조합하면 분자량이 나온다고? 그러면 분자라는 거는, 자, 이 원자의 집합체예요. 즉 무슨 말이냐, 원자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 얘가 탄소다라고 했을 때 요 탄소에 산소가 와서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산소가 와서 붙은 걸 뭐예요? CO, 일산화탄소. 이게 분자예요, 분자. 얘를 따로, C 따로, O 따로 떼면 뭐예요? 원자. 근데 요거 2개가 붙은 거는 분자. 즉 원자의 집합체, 원자를 더한 게, 원자를 이렇게 뭉친 게 분자구나. 그죠? 그러면 CO를 말할 때는 우리가 분자량으로 쓰고 C를 말할 때는 원자라고 쓰겠죠. 그리고 분자가 뭐 요렇게 다른 것끼리만 뭉쳐지냐?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산소 원자라는 거는, 즉 분자로 나타내면 산소 분자는 없어요. 아니, 산소 원자는 없어요, 분자로 나타내자면. 그래서 산소라는 건 뭐예요? 산소라는 거는 O2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라는 건 O2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원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산소라는 거는 무조건 분자가 될 수밖에 없어. 왜? O 한 개랑 2개가 합쳐져서 O2가 됐잖아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산소로 한단 말이야. 산소. 그죠? 그러면은 이 산소라는 거는 사실상 원자가 존재해요, 안 해요? 원자량이라는 게 O 한 개만 있어야 원자잖아. 그래서 O2가 되기 때문에 얘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 그리고 질소 한번 볼게요. 질소 N2가 질소입니다. N2. 그럼 N2는 뭐예요? N 한 개, N 2개 이렇게 뭉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질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소도 원자입니까, 분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 그래, 하나 더 알아볼까요? 수소 H2 이게 수소예요. H 한 개, H 2개 이렇게 결합한 형태. 요게 수소란 말이에요. 수소. 그래서 수소란 것도 원자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얘는
얘들은 분자밖에 될 수 없어. 하지만 탄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C라는 거는 따로 떼어내면은 탄소 얘 혼자서 g이 되네. 왜? 탄소는 이렇게 C 한 개만 써도 탄소잖아요. C 한 개만 써도 얘는 탄소란 말이에요. 탄소를 우리가 C로 표시하니까. 그래서 탄소라는 거는 뭐예요? 한 개만 존재해도 얘는 원자도 되고 분자도 되는 거예요. 왜? 지 혼자서 원자, 분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어떻게? 두 개가 결합돼야 분자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교재에서는 탄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이유가 탄소가 유일하게 완전한 원자도 되고 완전한 분자도 된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중에서는. 다른 건 어떻게? 지 혼자 있을 때는 원자밖에 안 되고 두 개 이상 뭉쳐야 분자가 되잖아요. 탄소는 어떻게? 지 혼자 있을 때 원자도 될 수 있고 분자도 될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원자량은 탄소는 12g이고 산소는 16g이고 질소는 14g이고 H는 수소는 1g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들 뭐 탄소는 그렇다 치고 얘들은 분자라며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얘는 분자량이 아니고 원자량이라고 읽어야 되죠. O는 산소의 원자량, N은 질소의 원자량, 수소는 수소의 원자량,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 이상 결합되면 분자가 돼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자량 알아봅시다. CO,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자, C의 원자량이 얼마? 12란 말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 12 원자량 g이잖아요. 탄소. 그 다음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 16 하니까 어떻게 돼? 8, 28g. 얘가 일산화탄소의 분자량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자량. 얘는 원자량이 아니죠. 두 개 더해졌잖아요. 그죠? 이만큼 설명했으면 이제 알아야지. 자, 그 다음 질소 한번 구해볼게요. 질소라는 거는 14 더하기 14겠죠. 그럼 28g. 일산화탄소랑 분자량이 같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질소의 분자량은 28. 그 다음 O2 같은 경우는 16 더하기 16이겠죠. 왜? 원자량이 16이니까. 자, 그러면 6이 12 해가지고 32 되네요. 32g. 아, 산소의 분자량이 32g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소 같은 경우. 수소 같은 경우는 얘가 1g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면은 2g밖에 안 되겠네. 아, 수소는 엄청 가볍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요 정도 정리하면 이제 교재로 돌아가 보면 돼요. 그래서 교재 29페이지 다시 보십니다. 그래서 원자량에서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 C의 질량을 10이라 정하고, 자, 10이라 정했습니다. 12. 이것과 비교한 각 원소의 원자인 상대적인 질량의 값을 말한다. 즉, 탄소가 표준이 되고, 이보다 무거우면은 이 가스는 무겁다. 이 원자는 무겁다. 또는 이보다 작으면은 얘는 분자량이 참 작구나. 원자량이 혹은 또 작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편 원자량에 그람 단위를 붙인 질량을 1g 원자 또는 몰이라 한다. 그래서 12g이라고도 적고 12몰이라고도 적는 거예요. 얘도 16몰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얘도 14몰이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몰이라 하며 1g 원자는 종류에 관계없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법칙의 질량이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뒤쪽에 나오니까 요거 넘어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분자량 한번 볼게요. 분자량. 각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의 원자량의 총합. 즉 뭐예요? 결합된 상태. 원자를 결합한 상태. 그 다음 한편 분자량에 그람 단위를 붙인 질량을 1g 분자 또는 1몰이라 하며 1g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다. 어때요? 위에 거랑 설명이 똑같죠? 왜? 원자를 모아놓은 게 분자다. 그럼 즉 원자나 분자는 뭐 같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스의 성질이니까. 성질이 같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표준 상태가 아닐 경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식을 좀 줄을 쳐주시고 별표 해주세요. 별표를 좀 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해서 그 밑에 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에 일단 줄을 좀 꺼주세요. PV는 N분의 WRT 해가지고, 자, P가 우리가 압력이라 했죠. 프레셔, 압력. V가 부피였고요. 그 다음 M. 자, M은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그 다음 W는 질량. 고유의 무게죠. 중량은 중력을 받는 무게고, 질량은 그 물질의 고유의 무게, 변하지 않는 양. 자,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그 다음 T는 온도죠, 온도.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압력과 온도 같은 경우는 절대압력이고요. 절대압력. 그리고 요 녀석은 절대온도겠죠, 절대온도. 그래서 연력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공식 주어지면은 압력이나 온도가 나오면 절대압력, 절대온도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공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공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요런 공식이 나오는 거고, 그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자, 요 공식에 의해서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분자량은. 자, 분자량 M이니까 그럼 분자량 구하려면 M을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M이 앞쪽으로 넘어가고 M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PV가 다시 내려와야 되죠. 요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치환에 의해서. 그래서 PV 분의 WRT 곱해주면 되니까 WRT 해서 분자량 구하는 공식은 PV분의 WRT구나. 요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공식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 분자량 구할 때 요런 식으로 푸셔도 되고, 그리고 문제 보시면서 압력, 부피, 뭐 기체상수, 온도 줬다. 그리고 여기서 뭐 질량을 구해라 하면 질량을 또 구할 수도 있겠죠. 질량 구하는 건 뭐 간단하게 해볼까요? W만 빼고 넘기면 되니까 W만 남겨 다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W는 M은 위로 올라가니까 P, V, M 나누기 RT는 밑으로 내려가죠. RT 뭐 이런 식으로 질량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공식 하나에서 아주 많은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부피, 분자량, 질량, 기체상수, 온도 내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치환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 공식 같은 경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공식은 그 기사에서만 나옵니다. 기사에서. 뭐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요런 공식까지는 잘 안 나와요. 요게 난이도가 좀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뭐 기체상수라든가 기체상수도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단위에 따라서 기체상수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만 끊고 요런 공식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뭐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N이라고 해서 N은 몰수예요. 몰수. 몰수를 구하는 공식은 지금 가려지네요. 위에다 쓸게요. N은 몰수고 몰수를 구하는 공식은 N분의 W입니다. N분의 W. 즉,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N분의 W. 요 녀석이 결론은 기체의 몰수를 구하는구나. 몰수를 구해야지 기체의 양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압력과 최적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N분의 W. 분자량 분의 질량 하면은 그 기체의 몰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기사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강의는 기사 공부가 아니죠. 저는 기능사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요런 공식이 있구나. 나중에 문제 풀다가 요런 비슷한 공식이 있으면 그때 있었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밑에 공기의 평균 분자량에서 공기의 평균 조성은 부피 %로 나타냈을 때 줄 거 주세요. 질소 N2 N2가 78% 질소가 78% 그 다음 산소가 산소라고 적지 말고 그냥 기호로 적을게요. O2 산소가 21% 그 다음 아르곤하고 기타 작가스. 그래서 뭐 아르곤 플러스 작가스 얘들이 1%죠. 1%. 자, 요렇게 들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줄 거 주세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작가스 1%. 이렇게 꺼주시고. 자, 질소의 분자량 아까 구했었죠? 질소 2개. 요거잖아요, 요거. 14g. 너무 붙여서 제가 써줬나요? 칠판이 작아가지고. 자, 그래서 14 더하기 14. 14가 2개잖아요. 그러면 질소의 분자량 얼마? 28g이었어요. 28g. 그 다음 산소의 분자량은 16 더하기 16. 32. 그 아르곤의 분자량은 10g입니다. 10g. 그 다음 기타 작가스는 뭐 취급 안 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얘들이 어디 들었다? 공기잖아요. 공기 안에 질소가 78% 들었대요. 질소가 N2 78% 들었고, 그리고 산소가 O2가 32가 아니고 21% 들었대요. 그래서 얘가 78%, 21%, 나머지 1%가 아르곤 및 작가스. 그죠? 그래서 얘가 1% 요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공기에는. 그래서 이 공기의 분자량을 구해보자. 공기의 분자량을 구하는데 정확한 분자량은 못 구해요. 왜? 작가스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평균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100분의 100 중에 어떻게? 질소가 78% 들었대요. 그러면 질소는 28이잖아요. 28 곱하기 78% 들었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산소. 산소의 분자량 32. 32g짜리가 21% 들었네. 그리고 아르곤 및 작가스가 아르곤이 10g이니까 10 곱하기 1% 든 거예요. 자, 요렇게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29.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 분자량은 29구나. 요렇게 우리가 규정을 지어 놓은 거죠. 규정을. 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론상 우리가 공부 또는 뭐 우리가 역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론상 이렇게 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즉 공기 22.4리터가 이게 부피죠. 차지하는 무게는 약 29g이라 할 수 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공기의 분자량은 알았고, 공기의 조성도 알았죠.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작가스는 1%. 에게 뭐 이렇게 된다. 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거 발음하기도 힘드네.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 해서 넘어갑니다. 30페이지. 기체 1g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 아보가드로 법칙 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탈리아 과학자 아보가드로가 돌톤의 원자설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해낸 법칙으로 모든 기체는, 자, 그 다음에 줄 긋습니다. 표준 상태 STP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부피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를 포함하는 법칙이다. 분자를 포함하는 법칙이다. 분자라 했으니까 얘들뿐만 아니고 섞여 있는 거, 뭐 CO2가 될 수도 있고 프로판가스가 될 수도 있고 뭐 NH3 암모니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분자는 22.4리터의 최적 안에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를 가졌더라. 이거를 발견해낸 게 아보가드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쓰는 거고, 요거는 제가 계속 보라고 일부러 안 지우고 있는데 꼭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4가지. 자, 그래서 표준 상태 요거를 STP라고 합니다. 그래서 STP라고 쓰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되나? 0도씨 1ATM 1기압 0도씨 1기압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0도씨 1기압. 즉 뭐예요? 지구 대기압이 1이잖아요. 지구상에서 0도씨에 가스를 실험해 본 거예요. 지구상 0도씨의 온도에서 모든 가스를 시험해 보니까 이 가스들은 22.4리터의 최적을 가졌고, 그리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를 가졌구나. 이거를 발견해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밑에 표를 봅니다. 구분해서 분자량, 물, 최적, 분자량
해서 나오는데 그 옆에 이제 나오죠. 물이 아니고 몰입니다. 몰 질량 그람 또는 몰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산소 O2 보니까 분자량은 32g, 그리고 수소 2g, CO2 44g, NH3 17g. 이 분자량은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만큼 했는데 못 구하면 골치 아파요.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O2 이거 뭐였어요? O의 원자량이 16이니까 16 더하기 16 두 개잖아요. 그래서 32g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 정도 설명하면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몰 봅니다. 산소의 몰수가 1, 뭐 수소 1몰, CO2 1몰, NH3 요게 암모니아요. 암모니아 1몰일 때 최적은 자, 다 똑같죠? 22.4리터다. 그리고 분자 수는 어떻게?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다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에 또는 뭐 기체에 여러 가지 CO2가 될 수도 있고 프로판 가스도 될 수 있고 뭐 수소가 될 수도 있고 암모니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가스들의 무게를 잰다거나 특성을 살핀다거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뭐 비체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참 대단한 법칙이죠, 이게. 자,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즉, 몰이란 분자, 원자, 전자, 이온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모임을 말하며 원자, 전자, 이온이란 명시가 없을 때는 분자 몰만을 표시한다. 거의 대부분이 분자죠, 분자. 거의 대부분의 가스들이 거의 다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스의 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밀도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에 가스 비중 나오는데요. 자, 밀도와 비중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육상에서 즉 교재에서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각 물질은 고유의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 줄 것입니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해서 그 뒤에 C라고도 하며 단위로는 줄 거 주세요. 단위로는 그램 퍼 리터, 그램 퍼 리터. 자, 지금 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밀도 그램 퍼 리터, 그리고 그램 퍼 센티미터의 3승 또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밀도. 자, 그래서 그램 퍼 리터 뭐예요? 그램이 질량이고요, 리터가 부피 단위잖아요. 부피 또는 뭐 최적이라고 했고, 이것도 똑같죠. 그램이 질량이고 센티미터의 3승이 최적이 되잖아요. 최적. 센티미터의 3승 뭐예요? 요런 물체가 있다 하면은 뭐 센티미터, 센티미터, 센티미터 최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센티미터의 3개가. 그래서 질량에다가 최적을 나눈 거, 질량에다가 최적을 나눈 거, 그램에다가 1000 나눠주면은 킬로그램 되잖아요. 그리고 센티미터에다가 100 이것도 똑같이 나눠주면은 미터의 3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킬로그램일 때는 미터 3승이 되는 거고 그램일 때는 센티미터의 3승이 되는 거고.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밀도가 뭐냐? 단위는 알겠다. 단위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는 거를 알겠다. 그럼 도대체 밀도라는 게 뭐냐? 밀도라는 거는요, 자, 여러분들 밀도가 높다, 밀도가 낮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밀도가 높다, 밀도가 적다, 밀도가 높다, 밀도가 적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가 적다. 이거 뭐예요? 어떤 한 지역 내에 사람이 얼마만큼 사냐, 같은 크기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2명 산다, 여기엔 2명 산다. 완전 널널하죠. 막 뛰어다녀도 되고 놀러 다녀도 되고, 그죠? 뭐 공을 쳐도 되고 축구를 해도 되고. 근데 요게 A 지역이라고 쳤을 때 B 지역은 어떻게? 와, 이렇게, 그죠? 제가 다 동그라미를 못 치겠어요. 색칠할게요. 빽빽하게 들어찼다. 빽빽하게 들어찼다. 그러면은 밀도가 작은 쪽이 어딥니까? 밀도가 작은 쪽 A겠죠. 밀도가 큰 쪽 어디에요? B란 말이에요. 이게 즉 뭐다? 자, 그림을 조금 수정해서 그리겠습니다. 이게 밀도라는 개념인데 그림을 조금 수정을 하자면, 자, 요렇게 그리면은
이제 교재랑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는 어떤 원자라든가 분자라든가 한 요렇게 3개가 들었고,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어. 그렇다면 얘가 A고 B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밀도가 크고 작고는 알았어요. 밀도는 일단 얘가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단위를 한번 보자고요. 가장 공조에서 많이 쓰는 밀도 단위는 그램 퍼 리터 또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램 퍼 리터라는 거는 얘 하나당 1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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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을 때 요게 최적이란 말이에요. 최적이란 게 뭐였어요? 요 녀석 리터. 근데 리터는 거의 유체의 단위에 가깝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공간 자체를 최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거 요렇게 하면 삼승이 되니까 요건 지울게요. 물을 부었을 때 차지하는 그 부피가 리터잖아요. 그죠? 우리 뭐 피트병 1.5리터 1리터 뭐 이렇게 주세요 뭐 얘기하는데 그게 부피 단위단 말이에요. 부피. 그래서 그램 퍼 리터 이게 즉 밀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가봅시다. 얘가 킬로그램이었다. 1kg 1kg이었다. 그럼 얘가 미터가 될 거고, 얘도 똑같이 미터. 그래서 얘가 하나당 전부 1kg씩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위가 질량에다가 미터의 삼승을 나눈 값이니까 미터가 3개니까 미터의 삼승이겠죠. 얘는 3kg per 미터의 삼승이 될 거 아니에요. 밀도가. 그럼 얘는 예를 들어 여기 한 100개 정도의 분자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 얘가 100kg이 되겠죠. 그러면 100kg per 미터의 삼승이란 밀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밀도입니다. 밀도. 한정된 공간 안에 얼마만큼의 분자가 들어차 있냐, 얼마만큼 빽빽하게 들어차 있냐, 이게 밀도예요. 밀도. 자, 그럼 여기 이어서 비중 나오죠. 밑에 비중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중. 자, 밀도와 비중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가스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밀도라는 거는 얼마만큼 들어차 있냐 이 말이잖아요. 얼마만큼 들어차 있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차 있는 게 무거워요. 적게 차 있는 게 무거워요. 무게만 따질 때, 질량만 따질 땐 얘는 3kg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100개 들어찼으니까 100kg이 되잖아. 그럼 비중량, 무게잖아, 무게. 비중량. 중량을 뜻하는 거예요. 중량. 비중이란 거는 비중량. 그래서 당연히 100kg이 무겁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똑같이 써요. 단위는 똑같이 써. 단위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은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같다. 밀도와 비중은 같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자, 그래서 밀도와 비중의 관계는 거의 같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밀도는 얼만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느냐. 이 말이고, 한정된 공간 안에. 비중이란 거는 한정된 공간 안에 얼만큼 빽빽하게 많이 찼을 때 얼마만큼 무거워지냐. 이 말입니다. 이 말. 그 단위는 같다. 그럼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가스의 밀도 다시 볼게요. 그 두 번째 줄에 갈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물질의 분자들이 정해진 공간을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경우 밀도가 크다라고 표현하며, 그 뒤에부터 줄 거 주세요. 고체보다 기체가 분자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체에 비해 기체가 밀도가 작다고 볼 수 있다. 자, 고체.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요거는 이제는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요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밀도와 비중, 차이는 크게 없다.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늘어난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고체보다, 방금 줄 건데 있죠? 고체보다, 기체가 어떻대요? 기체가 분자 간에, 고체라는 거는, 자, 요게 뭘까요? 요거 뭘까요? 제가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그렸겠어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그렸을까? 제가 웬만큼 설명하는 거는 거의 다
물입니다. 물 H2O. H2O. 그러면 고체의 H2O는 뭐예요? 물이 고체다. 얼음이잖아. 얼음이죠. 얼음. 기체는 뭐예요? 증기가 된단 말이에요. 증기. 그죠? 증기는 뭐 어떻게 제가 그릴 수가 없네요. 뭐 굳이 그리자면 요게 증기다라고 했을 때, 자, 고체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분자들이 이렇게 꽉꽉 떨어져 있어. 서로서로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서로 붙어가지고, 막 서로서로 붙어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결정이. 이게 얼음의 분자다라고 했을 때, 액체가 되면 이게 조금 떨어지겠죠. 액체가 되면 서로 조금씩 멀어지다가, 증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흩날려요. 흩날려. 증기가 되면. 그래서 증기가 어떻게 증발할 때는 막 아지랑이를 내면서 위로 슉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건 꽉 잡고 있으니까 무게가 어떻게 돼요? 얘는 무게가 커요. 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자가 한 공간 안에 꽉 들어차 있단 말이야. 서로 잡고 있어서. 근데 기체라는 건 어때? 서로 이제 멀리 날아갈 거니까, 기체라는 거는 벌써 이제 원자에 가까워진 거죠. 원자에 가까워진 거야. 그럼 밀도는 당연히 고체가 크고, 기체는 당연히 밀도가 작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비중이 크다라는 말하고 같고요. 그리고 밀도가 작다. 기체의 경우 밀도가 작다라는 거는 비중이 작다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요. 여기서 자, 고체가 비중이 크고 기체가 비중이 작다. 고체가 밀도가 크고 기체가 비중이 작다. 자, 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수저에다가 물을 담았습니다. 물. 자, 이 파란색은 차가운 물이에요. 자,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다가 호스를 하나 연결합시다. 여기다가 호스를 하나 연결해서 밸브를 이렇게 탁 달았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일러를 돌려요. 보일러를 돌립니다. 보일러를 돌려서 뜨거운 물을 여기 밑으로 탁 보내요. 뜨거운 물을.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고체가 밀도가 크고 기체가 밀도가 작다라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이 로우입니다. 로우. 밀도 표시.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차가운 물, 요게 뜨거운 물. 자,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고체, 기체. 그럼 고체가 무겁다. 기체가 가볍다. 그러면 고체는 어디예요? 고체는 온도가 어떻게? 고체는 제가 아까 얼음이라 했죠. 온도가 당연히 낮죠. 기체는 제가 증기라 했잖아요. 그럼 얘는 온도가 높단 말이야. 즉 뜨거운 물이 밀도가 어떻게? 작구나. 차가운 물이 밀도가 크구나.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밀도가 크다라는 말은 비중이 크다. 밀도가 작다라는 거는 비중이 작다. 비중이 작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이 여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으려 하고, 뜨거운 물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 한다고, 위로. 수조 속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리고 차가운 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래요.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는 거, 이렇게 막 순환되는 거를 우리가 대류현상이라 하죠. 대류현상.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보일러에서 방열기, 뭐 라디에이터 요런 데서 많이 쓰는데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대류현상이라 그래요. 대류현상. 온도가 달라서, 온도가 높은 게 비중이 낮고 온도가 낮은 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요게 뭐다? 대류현상. 그러다가 온도가 두 개가 같아지면은 요 대류현상이 멈추겠죠. 요거를 가장 잘 이용한 게 라디에이터, 방열기 요런 것들입니다. 화장실 창문 밑에다 딱 설치해 놓죠. 그럼 라디에이터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나와서 창문에 뜨거운 열기가 나와서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창문에서 들어온 거는 내려가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대류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요 작용도 좀 알아주세요.
차가운 물은 밀도가 크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는 뜨거운 물은 밀도가 작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수조 속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 말입니다. 고체보다 기체가 분자 간격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체에 비해 기체가 밀도가 작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스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22.4분의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22.4분의 분자량. 요거는 식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22.4분의 m. 이게 뭐다?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됩니다. 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표준 상태에서 모든 가스는 22.4니까. 그래서 분자량, 탄소 분자량 12를 넣을 수도 있고, 산소 분자량 16, 원자량이죠. 산소 원자량 16을 넣을 수도 있고, 질소 원자량 14 또는 뭐 수소 원자량 1을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밀도를 구해서 각 가스의 밀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무겁고 뭐가 가벼운지. 얘는 일정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고, 그 밑에 비중 한번 읽어볼게요. 가스의 비중. 표준 상태에서 STP 0도씨 1기압에서 그 뒤에부터 줄을 꺼주세요. 어떤 물질의 질량과 이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 물질 해서 괄호 안에 가스의 경우 공기 분자량이 29의 질량과의 비율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그 G, 아까 전에 P, V는 G, R, T 구할 때 요 G를 어떻게 구한다? N분의 W라고 했잖아요. 그죠? N분의 W. 그래서 요 질량 구할 때도 가스의 분자량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고유 무게, 질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29라는 게 뭐예요? 그 공기의 분자량이죠. 공기의 분자량. 공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공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무겁냐, 가볍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요, 질소라는 가스를 발견했어요. 최초. 예를 들어서. 제가 발견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질소라는, 가스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체가, 무거운 기체인지, 가벼운 기체인지 궁금해지는 거야. 무거운 기체인지, 가벼운 기체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체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기체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알려면은, 어떤 표준이 되는 기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표준이 될 만한 게 가장 흔해 빠진 거 뭐예요? 공기. 공기의 분자량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공기의 분자량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공기의 분자량은 29니까 그럼 질소의 분자량은 14니까 28이란 말이야. 28g. 그래서 여기다 29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나오겠죠. 비중.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비중이 높다 낮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스의 비중이 높냐 낮냐는 어떻게 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밀도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오는 최적 22.4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과의 비율이다 까지 줄을 꺼주시면 되고, 그 괄호 안에 대부분의 경우 밀도와 같은 개념까지 줄을 꺼주세요. 그래서 비중과 밀도는 거의 똑같이 쓰인다. 거의 똑같이. 왜? 가스 밀도나 가스 비중이나 같은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1페이지 넘어가서 비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체적이라는 거는 줄을 꺼주세요. 줄. 어떤 물질이 단위 질량당 차지하는 최적, 그리고 단위로는 뒤쪽에 나오죠. 리터 퍼 그램 또는 미터 3승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된다. 그게 뭡니까? 단위 중량당 최적. 그래서 비체적이라는 거는요, 밀도의 반대입니다. 밀도의 반대. 즉 무슨 말이에요? 밀도의 반대이기도 하고 밀도랑 비중이랑 같으니까 비중과 반대로 쓰이는구나. 비중의 단위가 뭐였어요? 아까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체적의 단위는 어떻게 돼? 미터 3승 퍼 킬로그램. 얘들 둘이 단위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단위 위치를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체적인 거고, 비체적이 스몰 v 이렇게 써요. 얘는 비중인 거예요. 비중. 자, 그러면은 아, 쌤, 밀도하고 비체적이 반대 개념이군요. 근데 밀도랑 비중이 아니고 비체적이랑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자, 봅시다. 밀도라는 건 아까 전에 어떤 공간 안에 물체가 얼마만큼 들어차 있느냐, 요게 밀도였어요. 밀도. 근데 비체적이란 건 뭐냐면요, 비체적은 여기 있는 원자를 그대로 하나 꺼낼게요. 그래서 요렇게, 크기가 좀 큰가? 얘 원자를 하나 꺼냅니다. 요렇게 요렇게 꺼내놓고요, 요 녀석의 최적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최적을. 그래서 얘가 미터니까 어떻게 된다? 미터의 3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체적은 뭐냐면은 이 원자 한 개가 차지하는 최적, 이 원자 한 개가 차지하는 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얘는 미터 3승 퍼 킬로그램 해가지고 요 원자가 이 킬로그램이죠. 원자가 차지하는 최적, 원자가 차지하는 최적을 비체적이라 한다, 이거죠. 공간에 얼마만큼 들어차 있노? 밀도. 니 얼마만큼 공간을 차지하는데? 비체적. 이거란 말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죠? 요렇게 두 개 반대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앞에서 나왔듯이 앞에서는 22.4분의 분자량이 밀도였고, 그럼 뒤집으면 되잖아요. 분자량 분의 22.4리터 하니까 비체적이 나오더라. 비터 3승 퍼 킬로그램. 자, 그 밑에 액의 밀도 보겠습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에서 뭐 액이나 기체나 똑같아요. 그래서 기체 밀도와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액 비중은 밑에 4도씨의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질량과 중량에서 나옵니다. 질량과 중량. 그래서 질량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거의 첫 강의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질량을 킬로그램이라고 나타냈고, 그리고 중량을 킬로그램의 포스라고 나타냈다. 그리고 책에서는 지금 하나가 생략됐어요. 질량은 매스가 붙어야 되죠. 매스. 킬로그램 매스, 킬로그램 포스. 자, 그럼 킬로그램 매스는 뭐예요? 질량이라는 거는 지구에 있으나 달에 있으나 무게가 안 변해. 고유의 질량. 그 물질의 고유의 질량. 지구에 있으나 달에 있으나 안 변한다고. 그래서 얘가 지구에서 5kg이었던 게 달에 가도 5kg인 거, 그게 질량이에요. 질량. 그리고 중량은 뭐예요? 지구에서는 5kg이었다가 달에 가니까 중력이 낮아가지고 3kg으로 줄어버렸어. 요게 중량이에요. 즉 뭐예요? 중력을 받는 무게냐, 중력을 받지 않는 무게냐. 중력을 받지 않는 무게가 질량, 킬로그램 매스. 중력을 받는 무게가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압력계는 뭐예요? 킬로그램 포스라고요. 지구상이 대기압을 받잖아. 자, 그리고 이제 뭐 설명 한번 읽어보면, 질량 해가지고 그 물질이 갖는 고유의 무게로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해 갈 거예요. 자, 중량 킬로그램 포스 해가지고 그 물질이 갖는 고유의 무게의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을 더해진 값, 무게 또는 상태와 장소에 따른 값이 장소와 상태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다. 중력을 받는 무게, 그게 킬로그램 포스라는 거죠. 자, 요 용어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법칙이랑 단원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 후에 구독하시고 구독해주시고, 그 영상 밑에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